부여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기원 후 494년까지 북만주 땅에 있었던 예맥족 계통의 국가이다. 무려 700여 년의 성상을 만주를 주된 활동 무대로 하던 우리 고대 역사이다. 이 부여는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기원 후 494년까지 오늘날 해이룽 장성과 지린성 일대 북만주 지역에 예맥족이 세운 고대 국가다. 흔히 부여로 불리는 예맥의 한 종족은 일찍이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시탄산 문화라는 선진 문화를 영위하며 앞에 1번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발행한 고조선단 군부여라는 책 137페이지로서 송호정 교수가 쓴 부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소제목의 글 서두 부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2번은 같은 송호정 교수가 쓴 처음 읽는 부여사 11페이지 우리 역사 속 부여의 의미라는 장의 첫 줄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송호정 교수가 쓴 그림에도 어떤 책에서는 기원전 2세기로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기원전 3세기로 부여의 시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송호정 교수는 아마도 자타가 공인하는 고조선과 부여 역사의 최고 권위자일 것입니다. 앞의 책은 공동집필한 책으로 2004년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출판되었고 뒤의 책은 부여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으로서 송호정 교수가 집필하고 2015년에 사계절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10여 년이 흐르는 사이에 획기적인 사료가 새로이 발견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여라는 고대 국가의 출발 시점이 무려 100여 년이나 거슬러 올라간 것은 아마도 단지 동일한 사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송호정 교수는 이덕일 씨나 김상태 씨 등에게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의 비판을 받아오셨습니다. 엉터리 사학자, 가짜 고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상태 씨의 경우는 책의 기본 줄거리 핵심에 송호정 교수에 대한 비판이 자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덕일 씨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분들이 송호정 교수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가 친일매국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병도 교수에게서 배웠거나 또는 그의 제자들에게서 교육받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출신의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병도 교수의 학은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김상태 씨처럼 송호정 교수를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송호정 교수도 김상태 씨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역사를 부풀려 한국의 고대사를 화려하게 꾸미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부여의 역사를 100년씩이나 올려 잡았다가 다시 내려 잡을 수도 있는 위치에 계신 것이 아마도 송호정 교수가 공격받는 주된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여의 건국을 대략적으로 기원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여의 건국도 고구려의 건국보다 그리 많이 앞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여와 고구려 둘 모두 전한이 멸망하고 후한이 들어서는 난세의 권력 공백기에 변방에서 벌어진 예속민들의 반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여와 고구려의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던 민족의 시작도 그 당시 그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황제와의 전쟁에서 패한 치유의 잔존무리들이 요동지역으로 흘러들어와 숨어 살면서 번성하게 되어 부여나 고구려가 건국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족 즉 고리국이 치유와 부여, 고구려를 잇는 디딤돌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도 더욱 이북으로 도주하여 몽골 쪽의 어머니 알랑고아를 낳은 코리 토마드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리국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민족적 연결고리가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함에도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리국의 정확한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탕리국이나 생리국 등 또 다른 이칭으로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고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부여의 건국신화는 논영 후한서 삼국지 양서 등 여러 중국 측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매우 특이하게도 부여의 모체가 되는 고리국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논영에서는 탕리국이고 하며 후한서에서는 생리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는 고리라고 하며 양서 또한 고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리국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한데 앞 글자가 탁, 색,
활집고 등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논형의 경우를 보자면 탕리국의 앞글자 탁자는 전대 탁자입니다. 그리고 후한서에 나오는 생리국의 색자는 찾을 색자이죠.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고자는 말을 고자로 쓰여져 있고 양서에는 활집고 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필시 논형 후한서 삼국지 양서 등이 모본으로 삼은 원본 자료에서 나라 이름의 앞글자가 매우 복잡해 보이면서도 불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활집고 자가 가장 정답에 근접한 글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각자의 견해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원본에 나오는 나라 이름의 첫자가 매우 복잡하고도 잘 쓰이지 않는 희귀자여서 각각의 저자들이 다르게 판단하고 또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또 잘 쓰이지 않는 활집고 자가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시대로 가서 직접 모본을 볼 수는 없으니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송호정 교수님의 경우에는 탕리국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 듯 보여집니다. 아마도 탕리국이라고 기록된 논형이 이들 여러 중국 측 자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 판단하고 계신 듯한데 이는 다소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 논형의 기록이 원본 내지는 모본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형의 저자가 이 글을 지어내지 않은 이상 논형의 저자도 무엇인가 원문을 보고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논형이 원본 내지는 모본 정도의 신뢰성을 주었다면 후세의 작자들도 논형의 글을 비판 없이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해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 다른 중국 측 사서의 저자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소수민족의 역사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탕리국에 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고리국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보다는 고리국은 고리국대로, 부여는 또 따로 부여대로, 고구려는 단지 그냥 고구려로 단절되는 소수민족의 역사가 중국 역사학자들의 연구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송호정 교수께서 탕리국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송호정 교수가 쓴 처음 읽는 부여사에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기록이 있어 확인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중엽 후한 때의 학자 왕충이 지은 논형 기런편이나 위나라 어한이 편했다는 위략에 따르면 동명설화는 다음과 같다. 옛날 북방에 탕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시녀가 임신을 했다.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는 달걀만한 크기의 기운이 제게 떨어져 임신했습니다 했다. 그 뒤에 아들을 낳았다. 왕이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리자 부여를 건국한 동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동명은 탕리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호정 교수는 이 신화의 글이 논형이나 위략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면 논형에는 탕리라고 나온 것이 맞는데 위략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의 글은 위략의 내용입니다. 김영태 교수가 쓴 한국 고대왕조사 탐색이라는 책을 참조했습니다. 삼국지 부여전에는 후한서의 경우와 달리 동명왕의 설화가 본문에 있지 않고 그 항목의 끄트머리 두 줄 주석으로 부록처럼 붙어 있다. 위략와리라 하며 대략 다음과 같이 옮겨 놓았다. 옛날 북쪽에 고리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의 왕의 시녀가 임신함에 왕이 죽이려고 하자 시녀가 말하기를 달걀만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나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위략의 기록은 탕리가 아니라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송호정 교수님은 굳이 고리로 기록된 위략의 나라 이름을 탕리라고 고쳐 썼을까요? 저는 송호정 교수가 위략의 기록이 논형의 것을 잘못 보고 오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저는 기록된 시점의 선후를 떠나서 논형보다는 위략이라는 책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교훈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보다는 그래도 위략이 더 객관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원본에 충실하며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주는 것이 좋은 기술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